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2020년 들어와서 벌써 나흘이 지내 1월 4일 조금 전에 저녁 7시 반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는 이런 자그마한 제 침실에 다 쓰고 있는 곳입니다. 아주 작은 책상에 노트북 컴퓨터가 있고 앞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사진을 모시고 있습니다. 늘 두 분이 지켜주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이 날 적마다 제가 어려울 땐 어려울 때대로 두 분한테 하소연도 하고 신나는 일이 있으면 또 신나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봉은사 판전 1호로에 실릴 글을 갖고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이번엔 그보다 앞서 12월호에 실린 이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때 제목은 결사에는 결연한 의지가 함께해야 이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 때마다 불교를 다시 일으킨 결사입니다. 결사, 국어사전에서는 뜻이 같은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여 단체를 만듦 또는 그 단체라고 풀이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용어사전에서는 고려시대에 태동한 것으로 부패한 불교를 반성하고 불교의 혁신을 부르짖은 운동, 자기 수행을 통한 중생구제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선종과 교종이라는 명분만 지키며 세속에서 개인의 명리를 구하는 것으로 본분을 삼고 있었던 고려 불교계 상황에서 몇몇 뜻있는 스님들이 수행자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 가자는 자정의 혁신운동을 제창하고 함께 수행할 동지를 규합하여 그 이름을 결사라 하였다고 풀이합니다. 그러면서 원묘국사 요세스님의 백년결사와 보주국사 진우스님의 정해결사를 그 출발이며 대표 사례로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보조국사가 조계산 송광사에서 펼친 정해결사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국 불교의 토대를 확립하였고 그 힘이 있었던 덕분에 조선조 500년 동안의 가혹한 억불, 척불 정책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명맥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그 힘든 세월을 견디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불교의 복속 시도를 어렵게 버텨낸 한국 불교 앞에는 민족 해방 뒤에도 숱한 난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숨을 크게 쉬고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야 마땅했지만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에는 첩첩산중 오리무중이라는 말로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숱하게 많은 장애가 놓여 있어서 500년이 훨씬 넘도록 기운을 소진한 불교가 자칫하면 그냥 쓰러져 내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불교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승만 정권을 비롯한 역대 정권의 반불교 정책과 탄압을 굳세게 버텨내며 제1종교의 자리를 수십 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1947년 경북 문경 봉암사에서 부처님 법대로 살점을 펼친 봉암사 결사에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현대 한국 불교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비구 대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종단인 조계종이 출범한 뒤로도 정권 쟁탈전이 계속 이어져서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이 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총무원 직원들은 아예 사직서를 써서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어떤 때는 새로 뽑힌 총무원장이 안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담벼락에 구멍을 뚫어서 글로 들어오는
그런 사진이 일간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바깥 세상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눈은 뭐라고 하냐면 저 동네는 불법 수행은 사라지고 싸움을 일삼는 집단이라는 식으로 차갑기 짝이 없었습니다. 20몇 년이 벌써 됐죠. 1994년 봄 개혁불사 이후에는 다행히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바깥 세상에도 예전처럼 무시당하지 않고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종단의 안정을 흔들어 혼란을 조성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무리들이 있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지난해 불기 2563년 한국 불교계에는 새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은 바람 풍자, 그런 바람이기도 하고 흐름이기도 하고 원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보조 스님의 정해결사와 1947년에 봉암사 결사의 정신을 이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새로 들어서는 위례신도시에 앞으로 부처님을 모시게 될 사찰 부지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상월이라는 서리상자에 다룰 자입니다. 결연한 의지를 담은 선언을 꾸려 9분의 스님들이 동안거에 들어간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은 상월선언 개원과 동안거 입제 소식에도 그게 무슨 수행이냐, 결사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비아냥대지만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결사와 수행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상월선언 동안거 입제를 부처님께 구하는 고불문에서 부처님, 당신의 품이 넓고 그늘이 풍성한 나무 한 그루로 깨달음을 이룰 자리로 삼으셨듯이 저희도 이제 널찍한 천막 한 채로 깃들 자리를 삼았습니다. 저희에겐 이 천막이 보리수가 될 것입니다. 서릿발 같은 기상에 달을 벗삼을 마음만 갖춘다면 당신의 길에서 어찌 물러남이 있겠습니까? 라며 첫째,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둘째, 공양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셋째, 옷은 한 벌만 허용한다. 넷째,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과 목욕은 금한다. 다섯째,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무관한다. 일곱째,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족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다는 청규를 정하고 미리 총무원을 찾아가 사전 제적원을 제출한 그 굳은 결의 앞에 누구든 고개를 숙이며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 상월선언 수행자들을 외워하는 대중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은 때를 벗고 새로운 불교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상월선언, 천막선언, 동안과에 들어가는 9분의 수행자는 정각을 이루기 전 수행자 고타마가 마지막 용맹정진에 들어가며 다짐했듯이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고 불보살님께 바람과 의지를 확실하게 하려고 대중들에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천막 안에 세운 상월선언은 보통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에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바깥 온도보다 2도 높은 정도일 것이라고 하니 한겨울 영하 10도 아래를 내려가는 강추위가 닥칠 경우를 상상해보면 몸이 오싹해집니다. 게다가 9분 사이에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며 오로지 수행에만 용맹정진하려면 그 추위가 더욱 무섭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로지 한국 불교를 중흥하지 않은 큰 바람, 대원으로 안거에 들어가는 수행하는 스님들의 정신력과 의지, 그리고 이분들의 정신력과 의지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 전해드리는 것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동안거 결제에 앞서 한 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을 때립니다. 수행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치열하게 정진하는 것만이 침체된 한국 불교를 변화시키는 길이다. 동안거 한 철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이 스님의 말씀대로 동안거 한 철, 한거 한 철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자는 다짐을 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점차 늘어나리라 기대합니다.
이처럼 부처님 제자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거대한 물꼬를 트게 될 상월선언 동안과 신채호 선생의 표현을 빌리면 이거는 그 묘총 스님의 서경 천도운동을 얘기한 겁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를 바꾸는 1000년 만에 일어난 큰 사건, 일천열내 일대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나온 봉은사 판전 2019년 12월호에 실린 제 글을 읽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